성남시에서 청년층에 대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이제 한국의 복지 정책을 보면 대개 생애 주기별로 어린이, 또 학생, 노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은 사실 많습니다만 이 청년층에 대한 복지 시책이 거의 비어 있다시피 합니다. 우리 성남시도 다를 바가 없어서 우리가 특별히 하고 있는 것들이 대학생 등록금 빌린 거,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는 이런 정도 외에는 특별한 복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년기가 가지는 인생에서 중요성도 매우 높은데 실제로 저희가 복지 시책을 전혀 지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이번에 청년배당 또는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의 형태로 보전해서 지원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청년배당 혹은 청년기본소득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정책은 만약에 진행이 되기로 한다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우선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기본소득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아쉽게도 재원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매우 협소한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그런 속에서도 저희가 가용 지원을 최대한 좀 나누어서 특정한 연령대에 특정한 금액으로 실현 가능한 청년수당을 한번 또 청년배당을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용역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짜볼 텐데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독자적인 재원 확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단순하게 청년배당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역 화폐와 소상공인을 생각하는 구상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지금 너무 집중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게 중요한 지역 정부들의 과제가 됐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제 소위 생활임금 제도라고 하는 걸 시행하면서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종의 지역화폐인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수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의무라기보다는 일종의 복지 시책이니까 그에 따른 예를 들면 수급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 형태로 지역화폐를 활용해보는 방안을 생각 중입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 내에 독자적인 돈의 흐름을 확보하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또 가능하게 되는 하나의 수단으로도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남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간섭을 하고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우리나라 한국 보편적 복지 수준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양극화라는 겁니다. 자원과 기회, 소득을 모두 거의 대부분을 특정 소수가 차지하고 대다수의 분배율은 점점 낮아지는 그래서 점점 이 사회의 성장 또는 발전 잠재력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확대 사업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이것 말고도 많은 제동을 가하고 있는데 아마 이 청년배당 제도도 새로 시행한다고 하면 아마 극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성남 시민들과 함께 관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종교적인 배경도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인간정원이라는 인형도 작용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또는 사회권 입장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생각이 도달하게 됩니다. 시장님이 이 기본소득이라는 생각이 도달했는데 특별히 이런 것들 중에 어떤 요소가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까? 저는 이게 민주주의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되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서 정말 자기 열정을 불태워서 자기 인생을 열어갈 수 있다고 믿어져야 그 사회가 활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를 포함한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가진 일반적인 문제가 가진 소수가 너무 많은 걸 갖게 되고 또 다수가 점점 더 나쁜 상황을 겪게 돼서 결국은 이 사회 전체가 그야말로 침몰할 수도, 몰락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최저한의 삶을 우리 공동체가 책임져 줘야 된다. 기본은. 그래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기본적인 식주를 국가가 책임지는 소위 최저한의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지만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간다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소득 정도는 확보해 줘야 그게 그야말로 문명을 만들어가는 그야말로 인류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혹시 스위스에서 부정소득 국민 발의가 성공한 게 혹시 시장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조금의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죠. 이게 뭔가 이런 방식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도시가 뭔가를 하나의 제도로,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쫓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매우 편한 수밖에 없는 거죠.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거주지 이름은 잠깐 말씀하시고 1분 이내로 질문 좀 해주십시오. 질문 시간 40초. Thank you for great opportunity, Mr. Mayor. 시장님, Yes, 감사합니다. okay. 그 말하는 대로 해서 네. 실제로 그 몇 번 돌려서 영상을 보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직접 보게 되니까 되게 영광입니다. 저희 질문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진효라고 하고 저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아서 교육에 관한 질문을 하나 시간 다 지나고 있어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질문하면은 저는 평생 교육 쪽으로 관심이 정말 많은데 그 시장님께서 바라는 이러한 공정한 시대가 됐을 때 좀 더 이렇게 좀 더 으쌰으쌰 이렇게 좀 더 잘하자는 그 이제 모두가 평등해졌을 때 좀 모티베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스피레이션이라든지 좀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원동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평생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제도라든지 좀 더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티베이션이라는 과목을 개설해서 그거를 어떻게 좀 공교육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좀 이제 많이들 이제 그런 국영수 과목이라든지 그런 과목들이 좀 재편돼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그래서 좀 더 우울증도 시간 다 지났어.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나중에 따로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대학생 등록금 빌린 거, 대출이자를 대신 내주는 이런 정도 외에는 특별한 복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년기가 가지는 인생에서 중요성도 매우 높은데 실제로 저희가 복지지책을 전혀 지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이번에 청년배당 또는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의 형태로 보전해서 지원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지금 청년배당 혹은 청년기본소득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정책은 만약에 진행이 되기를 한다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우선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기본소득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아쉽게도 재원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매우 협소한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그런 속에서도 저희가 가용 지원을 최대한 좀 나누어서 특정한 연령대에 특정한 금액으로 실현 가능한 청년 수당을 한번 또 청년 배당을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용역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짜볼 텐데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독자적인 재원 확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단순하게 청년 배당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역 확대와 소상공인을 생각하는 구상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지금 너무 그 집중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게 중요한 지역 정부들의 과제가 됐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제 소위 생활임금 제도라고 하는 걸 시행하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양극화라는 겁니다. 자원과 기회, 소득을 모두 거의 대부분을 특정 소수가 차지하고 대다수의 분배율은 점점 낮아지는 그래서 점점 이 사회의 성장 또는 발전 잠재력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확대 사업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이것 말고도 많은 그 제동을 가하고 있는데 아마 이 청년배당 제도도 새로 시행한다고 하면 아마 극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성남 시민들과 함께 관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종교적인 배경도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인간 경험이라는 인형도 작용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또는 사회권 입장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생각이 또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종의 지역화폐인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수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의무라기보다는 일종의 복지시책이니까 그에 따른 예를 들면 수급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 형태로 지역화폐를 활용해보는 방안을 생각 중입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 내에 독자적인 돈의 흐름을 확보하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또 가능하게 되는 하나의 수단으로도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남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간섭을 하고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우리나라 한국 보편적 복지 수준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시. 성남시에서 청년층에 대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이제 한국의 복지 정책을 보면 대개 생애 주기별로 어린이, 또 학생, 노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은 사실 많습니다만 이 청년층에 대한 복지 시책이 거의 비어 있다시피 합니다. 우리 성남시도 다를 바가 없어서 우리가 특별히 하고 있는 것들이